지금까지는 이제 각 프로세스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보고 모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프로세스들 간에 각자 알아서 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얼핏 이제 레이스 컨디션을 얘기하면서 어떤 하나의 파일을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뭔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뭔가 생성한 데이터를 파일에 기록을 하면 이쪽 프로세스가 그 정보를 가져가서 쓰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제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파일에 기록하고 읽어가는 절차가 반드시 순서가 맞아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생성하는 놈이 먼저 파일에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읽어가는 놈이 읽어야 되는 거죠. 여기 프로세스는 각자 따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읽을지 언제 쓸지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기록을 하기 전에 읽어가 버리면 잘못된 데이터를 읽어가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적절하게 동기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는 프로세스는 쓰는 프로세스가 쓰기를 완료를 해야지만 읽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이제 보조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프로세스의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어떤 식으로 서로 뭔가 뭐 협조를 하든지 뭐 통신을 하든지 뭔가 이런 서로 간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경우들이 실제 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간단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야 독립적으로 만드는데 한 개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갖고 나눠가지고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한 프로세스 내에서도 스레드들 간에도 또 동기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작 때는 현재 그런 동기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운영체제상에서 이런 동기화를 위해 쓸 수 있는 기능, 시스템 콜 기능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그런 뮤텍스, 세마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니터나 컨디션 변수들은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자바 언어에 아마 이런 거 동기화를 이런 걸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자바 언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바 언어에도 보면 스레드를 생성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면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뭐 싱크로나이즈드 이런 식의 모디파이어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동기화를 위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뮤텍스 갖고는 이제 그 시스템 콜을 제공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는 이제 모니터나 컨디션 변수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구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커널 자체가 컨디션 변수를 직접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기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실제 시스템 콜 요청에 그래가지고 이 동기화 기능들이 사용되게 될 텐데 프로세스를 간에 동기화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체제 내에서도 또그 시스템 처리라든지 시스템 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간에 동기화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체제 내에서. 그래서 그 리눅스나 이런 소스 코드 혹시 볼 일이 있으면 보면 이런 동기화를 위한 부분들이 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내에서 특히나 운영체제 내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보통 말하는 그 멀티코어 C를 쓰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 소스 코드는 한 개인데 운영체제의 그 커널에 대한 부분은 한 개인데 이것을 여러 개의 CPU들이, 여러 개의 코어들이 동시에 막 사용합니다. 각각 이들 간에 공유된 어떤 자료 구조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 동기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우선 이런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즉 동기화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서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제 뭐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고 이 속에서는 이제 전역 변수로 뭐 리스트 헤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리스트 헤더로부터 이제 링크 리스트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서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 주게 되면 그 리스트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리스트 제일 앞에. 그래서 현재 리스트가 있으면 그 제일 앞에다가 하나 이제 인서트하게 되겠는데 이건 이제 리스트에서 나오게 되면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그 리스트 제일 앞에 끼워 넣는다는 얘기는 현재 요놈의 텍스트를 이 리스트 헤더하고 같이 이렇게 가르쳐 해주고 그 다음 이 리스트 헤더는 이렇게 바꿔주기로 하면 제일 앞에 끼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insert 아이템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그 기능인데 이거를 한 개의 프로세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수시로 어떤 아이템들을 인서트 한다고 보면 동기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세스 1번이 인서트 아이템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어쨌든 이 두 개를 다 완료를 하고 빨리 나오면 인서트 아이템이 제대로 인서트 됐을 텐데 문제는 프로세스 간의 능력의 교환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로세스 1번이 실행하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고 이 시점에 타임 인터프가 발생해서 프로세스 1이 자기가 이제 할당의 시간이 다 끝났어. 그러면 프로세스 2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1번이 요것만 실행한 상태에서 프로세스 2번으로 넘어가고 또 프로세스 2번은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할 텐데 그 프로세스도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이 한 포트했다고 치면 또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2번이 또 이렇게 실행하고 빨리 나오난 뒤에 나중에 프로세스 1번이 다시 차례가 와가지고 남아있는 이 작업을 마저 하고 스토어를 한다고 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갖고 가면 원래 이제 A, B 두 개가 있다고 치고 프로세스 1번이 P1이 아이템 1번을 가지고 인서트를 한다고 치면 아까 첫 번째 줄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프로세스 1이 요청한 아이템의 넥스트를 리스트 헤드하고 바탕을 해준 다음에 리스트 헤드 요거를 딱 바꾸시게 끝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P2로 넘어가가지고 P2가 또 나름대로 아이템 2를 가지고 인서트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P2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2의 넥스트는 리스트 헤드를 넣어주고 리스트 헤드는 아이템 2로 바꾸고 해서 프로세스 2는 자동적으로 아이템 2를 인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중에 프로세스 1이 차례가 와가지고 남아있는 작업을 하게 되면 리스트 헤드는 아이템 1을 가지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갖고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끝나고 보니까 리스트 헤드로부터 찾아가면 첫 번째 아이템 1번이고 A가 있고 B가 있지 아이템 2번은 어디가 있긴 한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 리스트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원래 의도대로 하면 아이템 1이 하나 들어가고 그 앞에 아이템 2가 끼어 들어가야지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세서들 간에 실행할 때에 이 인서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반점, 이 한 줄에 해당하는 반만 실행하고 이 반을 나중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필이면 눈 나쁘게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다른 프로세스 넘어가는 바람이 생겼는데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주 낮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데이터가 또 하나 사라졌어.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해 보면 아까 같은 그것만이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이 두 개, 이 부분을 한 부분으로 가서 이걸 시작했으니까 아예 끝내든지 반드시 아니면 아예 이것조차도 시작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 얘기죠. 이 전체 작업이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야지 일부만 해놓고 나머지를 나중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달려가자. 이게 바로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내 가지고는 적절하게 크리티컬 섹션을 처리한다.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작업을 시작해서는 끝까지 간다. 아니면 아예 시작부터 안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서가 일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아까 P2는 이걸 진행을 못하게 딱 막아놓는 거죠. 그리고 P1이 이거 빨리 끝내고 다 하고 난 뒤에 P2는 끝에서 이제 아이작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쪽과 뒤에다 뭔가를 또 보호하기 위한 뭔가 코드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뮤텍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C 언어로 두 줄이라고 봤는데 C 언어가 두 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C 랭귀지로 한 줄이라고 하면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전역 변수로 있는 카운트 값을 밸류만큼 증가시켜주고 디크리먼트는 값을 줄여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실제 이것이 C 랭귀지로는 한 줄이지만 이것이 실제 CPU가 실행할 때는 명령어 한계가 아닌 거죠. 여러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크리먼트에 대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컴파일을 해서 기계부터 만들게 되면 3개의 명령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카운트 값을 메모리로부터 읽어서 어떤 레이스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레이스에다가 지정된 값만큼을 밸류를 더해주고 그다음 그 결과 값을 다시 카운트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게 이제 이 한 줄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CPU가 이를 진행하다 보면 C 언어로 한 줄이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명령어 한 개만 실행하고 다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이것이 중간에 다른 그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데이터가 이상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행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래 의도했던 바는 이렇게 아까 리스트를 인서트할 때 보면 인서트 아이템을 2개를 각각의 프로세스에 요청했으면 정상적으로 아이템 1이 먼저 인서트가 되고 아이템 2가 나중에 인서트가 되거나 또는 뭐 아이템 2가 먼저 인서트가 되고 아이템 1이 나중에 인서트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데 아까 같은 그 시나리오에서는 어느 하나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각각 인서트를 하는데 어느 프로세서가 먼저 요청할지는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템 1이 먼저 인서트가 되고 아이템 2가 나중에 인서트가 되거나 또는 아이템 2가 먼저 인서트가 되거나 아이템 1이 나중에 인서트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이템 2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인크리먼트를 한번 하고 디크리먼트를 한번 하면 값은 원래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진행해보면 값이 원래와 같지 않고 딴 값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즉 프로세스들 간에는 문맥 교환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뭐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해서 그 할당된 시간이 만료가 돼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디스크 인터럽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요청한 프로세서가 웨이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 프로세서가 먼저 실행된 와중에 바뀌어갈 수도 있고 언제 바뀔 수가 없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그것도 공유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 영역에는 앞뒤에다가 절절하게 잘 오래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마찬가지 앞부분에는 일단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치면 앞부분에는 일단 뭔가를 검사를 하거나 해서 누군가가 현재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다고 치면 일단 대기 코드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행하는 다른 프로세서가 없다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사용한다 라는 어떤 표시를 해놓고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뭔가를
앞부분과 뒷부분을 뭔가 좀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동기화 부분은 이제 프로세스를 간에도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큰을 내에서, 큰을 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세스를 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봤으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앞 이 부분에다가 뭐 뮤텍스라든지 샤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해줘야 됩니다. 큰을 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개의 CPU 코어를 동시에 실행하게 발생하는 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CPU가 한 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스템 콜 호출에 의해가지고 커널로 들어와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어떤 프로세스, 레디리스트에 뭔가를 뭐 인서트를 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해가지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도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레디리스트에 넣는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진행하던 이 작업과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진행하는 작업이 이렇게 서로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동료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은 이제 보통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어떤 여기서 말하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들 간에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공유한 데이터를 뭔가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공유 데이터 자체가 크리티컬 섹션이 아니고요. 그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수정하는 코드 부분, 이걸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카운트 잡스를 이렇게 빈딩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함수와 디크리먼트라는 함수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맞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카운트라고 하는 게 공유된 공유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공유 변수를 쓰는 이 코드 부분이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유 변수를 쓰는 이 부분 역시도 크리티컬 섹션인 거죠.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공유 변수와 관련된 크리티컬 섹션은 이것도 있고 이 작업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뭔가를 코드를 더 추가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기본 목적이 뭐냐면 뮤추얼 익스클루전, 상호 배제를 합니다. 즉 카운트라고 하는 공유 변수가 있는 이 코드 부분이랑 이 코드 부분은 절대로 서로 중첩이 되면 안 되는 얘기죠.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코드 부분을 실행을 하는 중이라고 하면 다른 프로세서가 이거를 실행하면 그 실행을 다시 중첩이 돼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프로세서가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면 또 다른 프로세서는 역시 이 부분을 실행해도 안 되고 이 부분을 실행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유 변수를 갖는 크리티컬 섹션들은 서로 상호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여러 개가 중첩돼도 안 되고요. 이것과 이것이 서로 중첩돼도 안 되고 이것이 여러 개가 중첩돼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같은 공유 변수를 쓰는 크리티컬 섹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공유 변수를 쓰는 코드들 간에는 앞에다가 뭔가를 적절하게 그 공유 변수, 지금은 카운터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카운터라고 하는 공유 변수하고 관련된 앞에 진입하는 코드를 넣어주고 끝나는 코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선 이제 그 엔트리 섹션하고 엑시 섹션 부분은 이제 새로운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추가를 하는데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이 뭐냐? 처음 우리가 했던 상호 배제가 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원래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은 뭐 지극히 이론적인 논리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아까 카운터라고 하는 그 변수와 관련되는 크리티컬 섹션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호 배제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아무도 실행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상호 배제는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실행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호 배제가 됐는데 그건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동일한 공유변수를 쓰는 크리티컬 섹션에 다른 프로세서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 시간도 마찬가지. 어떤 크리티컬 섹션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프로세서 한 개만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 이것도 상호 배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래 우리가 다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어쨌든 뭔가 실행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차례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그냥 논리로 쓴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크리티컬 섹션의 엔트리 부분과 엑시트 부분을 어떻게 코드화를 할 거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뮤텍스, 세마포 이런 것들이 있고 운영체제 내에서는 인터럽트 금지라든지 스핀 같은 걸 씁니다. 그걸 못 보게 되면 우선 제일 간단하게 이제 인터럽트 금지. 이건 이제 운영체제 내에서만 쓰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운영체제 내에서도 서로 중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엔트리 섹션 부분에는 아예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엑시트 섹션 부분에는 다시 원상 복구를 해주고 이게 지금 간단하게 가는 거죠. 명령은 한 개입니다. 엔트리 섹션 부분에는 인터럽트 금지 끝난 부분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 명령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인터럽트 디스에이블, 인터럽트 리스토어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운영체제 내에서는 보면 운영체제가 실행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인터럽트에 의한 것이 원인입니다. 프로세서가 실행하다가 커널로 들어오려고 하면 시스템 콜을 호출하겠죠.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소프트 인터럽트를 통해서 커널로 들어오게 되겠고 그 실행한 도중에 어쨌든 또 다른 것이 커널을 실행하려고 하면 하드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이런 겁니다. 결국은 커널 내부에 뭔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은 인터럽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현재 커널 내에 일단 들어왔으면 커널을 실행하는 중이라고 하면 인터럽트를 막아버려요. 아까 크리티컬 섹션 부분을 할 때까지만 통째로 다 막을 건 아니고요.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인터럽트를 막아놓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부분에 다시 원상 복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그 사이에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으니 다른 커널 부분이 다른 부분이 실행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운영체제 내에서는 인터럽트 금지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은 이제 그 CPU가 여러 개 멀티코어 CPU를 쓰는 경우에는 이게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 개의 CPU에서 그 같은 커널 코어를 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의 CPU에서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따로 이제 뭐 스핀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금지를 했다는 얘기가 어쨌든 사실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막아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 컨트롤러로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인터럽트를 막아놓고 나중에 한참 하고 나면 그 디스크 컨트롤러로부터 온 인터럽트 처리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나버리기 때문에. 물론 사데스 같은 경우에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시간에 의해 가지고 즉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인터럽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럽트를 금지를 하고 지나치게 오랜 동안 뭔가를 막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봤더니 인터럽트에 대한 유효시간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럽트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짧게 해라.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이 아주 짧은 것들, 아주 짧은 크리티컬 섹션에는 유효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싱글 시키겠죠. 스핀락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CPU가 이제 동시에 어떤 사용할 때에 좀 유용한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엔트리 섹션으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 초입 부분에다가 어떤 코드를 넣냐면 뭔가 표시하는 변수를 하나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 락이라고 하는 락 변수를 하나 넣어가지고 일단은 그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그 락 변수를 1로 바꿔놓고 크리티컬 섹션 모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부분에는 그 락 변수가 0으로 바꿔놓자. 그러면 어느 한 프로세서가, 어느 한 CPU가 어쨌든 아까 이제 그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하는 그 부분, 그 엔트리 섹션 부분에 코드를 이렇게 만든다고 치게 되면 일단은 현재 카운트 값이 1인지를 보고 1이면 아 누가 지금 쓰고 있네라는 표시라는 얘기죠. 1이면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그냥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한번 되고 있는 겁니다. 카운트 값이 1이라고 하면. 그러다가 언젠가는 누군가 1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언젠가는 그 쪽에서 0으로 바꿔놓겠죠. 그 시점에 그게 1이 아니고 0으로 바뀌어서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카운트락을 1로 바꿔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원래 0이었다고 하면 바로 내려가서 1로 바꾸겠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카운트락이라고 하는 또 역시 이제 그 락 변수를 하나 두고 가지고 그 값을 갖고 서로 다른 CPU에서 액세스를 하는데 어쨌든 어느 하나가 엔트리 섹션을 통과하면서 일단 1로 바꿔놓고 그 다음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는 있는 도중에는 다른 CPU에서는 그 값 1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먼저 락을 했던 그 CPU에서 크리티컬 섹션을 끝내고 빨리 나가면서 0으로 바꿔놓고 나가게 되면 이 CPU에서 지금은 0이네 라고 판단하고 수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크리티컬 섹션, 동일한 변수를 쓰는 크리티컬 섹션들 간에는 다 카운트 락이라고 하는, 아까 카운트 락 정도는 쓴다고 하면 카운트 락이라고 하는 그 값을 조건해서 쓰는 게 당연히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C언어로 표현했을 때 이렇고 실제로는 이제 이걸 어셈블리언으로 작성합니다. C언어로 만들어도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코드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주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셈블리언을 직접 만듭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값을 1인지를 검사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CPU가 여러 개라고 보면 사실 좀 더 정밀하게 따지면 꼭 복잡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CPU가 여러 개가 되면 그런 이제 문제가 단단치가 않은데 이 메모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PU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CPU 1번.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읽기 쓰기를 하고 여기서 읽기 쓰기 가는 겁니다. 그럼 카운트 락이라고 하는 값도 하나의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입니다. 값을 읽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CPU이기 때문에 이 값을 카운트 락이라고 하는 값을 검사를 하고 1로 바꾸는데 여기서 이제 카운트 락이라고 하는 값을 읽어가세요. 근데 어쨌든 현재 0인 상태였었어요. 0인 상태에서 읽어가고 0이 1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1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0이라는 값을 읽어가고 1로 바꾸기 전에 이쪽에서 또 읽어갔어. 읽어가니까 0인 거지. 그래서 이쪽도 지금 값이 0이라고 다시 1로 바꾸고 각자 진행하게 되면 상호비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락이라는 변수를 요놈이 먼저 읽어가고 그 다음에 요놈이 또 읽어가고 요놈은 값이 0이니까 1로 바꿔서 거기다 1을 기록을 하고 그럼도 0이네라고 판단하고 1로 기록을 하면 각자 내가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 특정 이런 락을 위한 이런 변수들은 값을
가서 검사를 하고 기록하는 것이 한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메모리는 원래가 GPU하고는 읽기를 하거나 쓰기를 하거나 두 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값을 읽어간 다음에 수정하는 작업까지를 무조건 한 단위로 처리해라.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이 메모리는 요놈이 읽어가고 요놈이 읽어가고 요놈이 쓰고 요놈이 쓰고 이렇게 막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읽기 쓰기가. 그래서 그렇게 뭔가 락 변수 같은 여러 개의 CPU가 공유하는 락 변수 같은 것들은 읽어서 기록할 때까지를 하나로 처리하도록 파악해야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즉, 그놈이 읽어가고 난 뒤에 쓰기를 완료할 때까지는 이건 못 읽어가게 막아주는 어떤 식으로는 합의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명령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read, modify, write를 한 사이클로 처리하는 기능이 되겠다는 거죠. 그게 뭐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X86 CPU들 같으면 이렇게 뭐 익스체인지 이런 능력도 있고요. 그런 그 ARM 같으면 뭐 스왑 두 개를 서로 합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라든지 테스트 앤 세스라는 이런 식의 명령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명령을 있다고 치면 이제 어셈블리어들에게 인편할 수 있을 거다. 어셈블리 언어. 이 어셈블리 언어를 이제 가상적인 시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기 쉬운 예를 봅시다. 그러면 별도의 변수 안에 제가 플래그를 값을 1로 해놓고 만약에 이 값을 읽어와서 0이 아니면 익스체인지는 두 개를 서로 값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한 번에. read, modify, write 사이클 명령을 한 개로 그 값을 바꾸시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래 카운트 값이 0이었다고 하게 되면 어쨌든 플래그는 1로 세팅을 하고 플래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딱 바꾸시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검사를 하면 카운트 값이 원래 0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바꾸시라고 하면 이제 카운트 값이 1로 바뀌어 있고 플래그는 0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플래그는 0이기 때문에 0으로 바뀌었으니까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이 안 돼서 통과를 하는 겁니다. 통과를 한다는 얘기는 카운트락을 1로 바뀌는 상태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카운트가 1이었다고 하게 되면 플래그를 1로 만들고 플래그가 1이니까 내려와서 두 개를 바꾸시게 하니까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인 거죠. 바꾸시게 하니까 플래그도 역시 1입니다. 계속 이렇게 루프를 도는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다른 CPU 쪽에서 카운트락 값을 0으로 바꿔놓게 되면 그 시점에 딱 바꾸시게 하면 플래그가 0으로 바꿔야 됩니다. 통과를 합니다. 그거를 어셈블리로 만들게 되는데 일단 뭐 별도의 변수 대신에 그냥 웨이스터리가 있습니다. 웨이스에다가 모브에서 1이라고 하는 값을 EA에서 넣은 다음에 XCH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 한 개를 갖고 그 이제 EAX라고 하는 이 웨이스에 들어있는 값과 메모리 카운트락에 있는 값을 두 개를 바꾸시게 하는 겁니다. 바꾸시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EAX에 들어있는 값하고 0하고를 비교를 해보고 0이 아니면 not equal이면 0하고 비교해서 같지 않으면 다시 루프를 걸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X 섹션은 간단해요. 그냥 음영을 바꾸는 거니까 그냥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런 특수 명령어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개 이상의 CPU가 같이 그룹을 읽어가서 값을 바꾸려고 할 때에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read, modify, write 사이클이 되도록 만들어진 특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OS 내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그 엔트리 섹션 부분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텍스트 섹션 부분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스핀락이 있습니다. 이걸 왜 스핀락이라고 하냐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속 루프를 돌고 있거든요. 이게 보다시피 조건이 이전에 카운트락 값이 원래 1로 됐으면 계속 이 자리에서 계속 돕니다. 그래서 루프를 도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루프를 도니까 마치 팽이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락이다 이런 거 같습니다. 또는 이제 계속
검사를 하면 계속 검사를 반복하니까 이건 비지 웨이팅이다 이런 말도 쓰고요. 웨이팅 기다리되 가만 그냥 딴일하면서 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검사를 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비지 웨이팅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기본 기능이 스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OS 내에서는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고, 이거를 실제 이제 함수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스핀락, 스핀락 이런 함수를 무진체 내에서 OS 내에서 곳곳에 이렇게 이제 동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될수 있도록 그런 함수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코드 부분은 아까처럼 세물리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는데, 서로 다른 CPU에서 실행하는 것들 코드를 가능한 이 스핀락이 유효한데, 만약에 이 스핀락을 CPU가 한 개인 시스템에서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이미 누군가가 했던, 예를 들어 어떤 프로세서가 실행하면서 카운트를 1로 바꿔놓고 실행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는 문맥과 다른 걸로 넘어왔고, 다른 프로세서가 와서 스핀락에 들어갔더니 뭔가 1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웨이팅을 해요. 근데 CPU는 한 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봐야 계속 그 자리에 돌고 있는 거죠. 값이 안 바뀌는 거죠. 서로 다른 CPU라 해야지 딴 CPU에서 이 값을 바꿔놓을 텐데, 스스로 계속 검사하는데 값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죠? CPU 한 개라고 하면. 그래서 계속 돌다가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서 다른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한 개인 경우에는 이 스핀락이 상당히 비효율을 줄 수가 있다. 어쨌든 이제 커널 내에서 스핀락 자체가 어쨌든 이제 비기웨이팅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데, 오랫동안 계속 거기서 기다리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스핀락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주 짧은 코드. 잠깐 스핀락으로 막아놓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빨리 나가는 것들은 스핀락으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커널 내에서 있습니다. 자, 그럼 5분 쉬었다가 내일 15분에 그 질문 중에 보면 저기 여러 가지 스케줄링 정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몰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무조건 좋은 아니라 각각 분야별로 좋은 게 따로 있는 거죠. 연구에 따라 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PC에서는 어떻게 더 좋으냐, 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버 서비스는 어떻게 더 좋으냐,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간단한 장치는 어떻게 더 좋으냐, 또는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같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데는 어떻게 좋으냐, 그런 정도를 다 다를 뿐이지 이게 무조건 어떻게 제일 좋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잘 보면 이런 정도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피겨 스케이트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 분야별로 잘하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질문 중에 의외가 오긴 한데, 디스크 스케줄링을 하는데, 시크 타임 위주로, 탐색 시간 위주로 했는데, 기존 지연 시간이 아주 길면 어떡합니까? 나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민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답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는 이제 지연 시간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그게 시크 타임에 대해서 쉽지도 않고, 게다가 그거가 별로 쉽지도 않은 거고,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민을 해요. 이미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은 게 답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필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얻으면 이제 그걸로 가는 거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별로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핀락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비지웨이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한 값을 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면서 그것이 조건을 맞을 때까지 룹을 돌다가 조건을 맞추게 되면 통과하는 거다. 그래서 비기 웨이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잠시 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더 와서 검사를 하면 좀 더 유용하게 시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기 웨이팅은 사실은 시간 낭비인데 그래도 이게 이제 일단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오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다시 스케줄링을 하고 문제 교환을 하고 넘어갔다 돌아오는 절차에도 또 스케줄링을 하고 문제 교환을 하고 하는 이런 추가적인 뭔가가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스핀락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긴 하지만 이게 금방 끝날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거 보통 일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전철을 기다리는데 지금 뭔가 다른 일 할 일이 있지만 전철이 금방 올 것 같아. 그럼 계속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10분 내로 내가 기다려줘야지. 10분보다 길면 잠시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뭐 잠시 딴 거 하려고 갔다가 오기 바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지 웨이팅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소모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짧다면 그 유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스핀락을 가지고 만드는 코드들은 스핀락으로 엔트리 섹션을 넣고 그 다음에 즉 코드를 처리하고 엑시 섹션에 스핀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코드들은 짧은 코드들 이런 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넣어줄 겁니다. 대신에 길이가 길어지면 그 코드 부분에 실행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은 스핀락을 쓰면 안 좋은 거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CPU에서 그 스핀락을 쓰면서 기다릴 때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코드를 작성할 때에 그 길이가 짧은 부분은 스핀락으로 쓰는 것이 이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 길면 스핀락이 아니라 아예 이제 비기 웨이팅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